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때가 있다. 열심히 내 몸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 돈에게 일을 잘 시켜야 되는 때가 있다. 이런 때를 잘 구별해야 진짜 이 자본주의를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자본주의의 4계절을 한번 나이별로 딱 구분을 해봤어요. 자본주의 인생의 4계절. 우리 인생을 평균 수명 한 80세 정도로 보고요. 그러고서 4계절이니까 20년씩 딱 나눠본 겁니다. 20세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근데 평균적으로 한 20세, 한 25세, 20대 초반까지는 이 청년 시절은 우리가 배움에 투자하는 시절입니다. 그렇죠? 이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열심히 배웠느냐, 공부 많이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뒤에 판도가 많이 달라지죠. 물론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회에 나오면 보통 20대 한 중반에서 중후반에서 30대 정도까지는 대부분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그리고 일을 하게 됩니다. 주로 남의 일을 하면서 거기서 급여를 받고 이렇게 대부분 하죠. 일찍 사업을 시작하고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런 남의 일을 좀 하고 거치게 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죠. 나이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빠르면 한 30대부터 늦으면 한 40대부터 이때부터는 퇴사를 하고 내 일을 만든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안 하던 투자도 시작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가을을 보내게 되는 거죠. 40대, 보통 50대, 60대 이 정도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60대, 70대 이후로는 이제 노후를 맞게 됩니다. 노후에는 이제 나누고 공헌하는 걸 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은.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이걸 반으로 딱 나누면 한 40세를 전후로 해서 우리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프타임 쫙 가릅니다. 요 전반전, 인생의 전반전, 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급여를 받아서 일을 하고 하는 저 시절에 돈을 버는 원천은 뭐예요? 우리의 노동입니다. 노동. 그렇죠? 내 몸을 갈아 넣어서 그래서 나의 노동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돈과 맞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근로소득. 이때는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해도 거의 내 몸을 갈아 넣어야 돼요. 아직 시스템을 못 만드는 시기거든. 시니어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기는 열심히 일하는 게 최고의 철학입니다.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 그동안 인생에. 근데 이런 푸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동안 한 번도 게으르게 산 적이 없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근데 그분들의 지난 삶을 이렇게 같이 한번 돌아보면 대부분 그냥 열심히만 산 거예요. 열심히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제대로 모른 채 그냥 열심히만 산 겁니다. 열심히만 산 사람들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전반부 때 나의 시간과 노력과 나의 노동을 들여가지고 벌어들인 그 돈을 잘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 그걸 우리가 자본소득이라고 얘기도 하고 자산이라고도 얘기하고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 후반전의 원리는 자본이 일을 하는 시기, 돈이 스스로 일을 하는 시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까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시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기가 돼야만 된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 생활만 해서 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옛날에는 주로 40대가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20대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직장 생활만 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특히나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하면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죠. 왜? 나는 직장 생활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는 집 하나 샀는데 자기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번 거지.
나는 일 열심히 하느라고 집을 살 겨를이 없었어요. 알아볼 겨를도 없었고. 그럼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잘못 산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직장 생활에는 한 70만 하고 그동안 100을 했다면 70만 하고 나머지 30은 퇴근 후에 재테크 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묻습니다.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이 인생의 전반부, 본인이 지금 인생의 전반부를 사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한눈 팔지 마세요. 괜히 그런 거에 한눈 팔지 마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본업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1인자가 돼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 이게 그 어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 사가지고 집값 오르고 주식값 오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되게 일시적인 일이에요.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 인생의 전반부 때 이 세상에서 일을 잘하는 방법을 체득하지 못하면 그거 평생 갑니다. 내 몸값을 높이지 못하는 거야. 내 몸값이라는 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연봉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몸값은. 여러분의 진짜 몸값은 뭔지 아세요? 인생 내공이야, 내공.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잘 해낼 수 있는 그 내공. 그 지금 집 못 사가지고 집 산 사람은 5억이 오르고 나는 계속 5억의 자산차가 벌어졌다? 나중 후반전 가면은 금방 따라잡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전반부에 있다 그러면 헷갈려 하지 마세요.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반드시 한 획을 그어야 됩니다. 이 소중한 시기에 그 인생의 내공,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걸 배워야 되는 그 시기에 70은 일을 하고 30은 가서 재테크를 배우고 이거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그럼 과연 이 전반부 때 벌었던 이 돈 이걸 갖고 무엇을 하느냐가 진짜 내가 부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를 가른다는 얘기예요. 내 몸을 갈아 넣어서 벌어들인 돈으로 어떤 사람은 자산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소비를 합니다. 절약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절약도 뭐 한평생 할 필요 없는 거고 다 절약을 할 때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 절약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궁색하다고 생각해요. 욜로도 중요하지 않냐? 현재도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절약 그 자체만 생각하기 때문에 궁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약만 해서는 부자 못 됩니다. 네. 그 단계에서 생각이 멈추면 안 돼. 사고를 계속 확장시켜야 돼요. 절약 왜 해요? 절약해서 뭐 하려고? 절약을 해서 무엇을 사냐가 중요한 거죠. 절약을 해서 자산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자산을. 내가 일하지 않아도 계속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 자산을 작은 것부터 점점 하나씩 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지. 당연히. 그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자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네. 이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제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나열을 해볼게요, 지금. 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시스템, 파이프라인.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렇죠. 부동산 중요한데 역시 근데 핵심 중에 핵심은 비즈니스입니다. 젊었을 때, 저 인생의 전반부 때 근로노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험과 돈과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업,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사업이잖아요. 이거 시스템 잘 갖춰놓으면요. 그러면 뭐 어떤 부동산 주식 부럽지 않죠. 그 실제로 가장 큰 부자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부동산. 부동산만큼 효율적인 게 없죠. 그렇죠? 저도 사실 지금 2009년도에 직장 나와서 지금 11년, 12년째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2014년을 기점으로 15년 정도? 14년, 15년을 기점으로 일을 점점 많이 하다가 한 14년, 15년을 기점으로 지금은 점점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안 하겠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불어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일을 제일 안 했는데 2년 동안 불어난 돈이 지난 8년 동안 불어난 것보다 더 많아요. 이게 뭐 때문이겠어요? 자산 때문에, 자산. 괜찮은 자산을 사놨기 때문에 그 대부분 부동산이긴 한데요. 부동산 중요하고 주식. 그 다음에 뭐 이자와 배당 이런 금융상품들. 그렇죠?
이게 이제 전통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자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각광받고 있는 거죠. 저작권, 뭐 라이센스 이런 거, 특허권, 그 다음에 임대, 뭐 장비를 임대하거나 자격을 임대하거나 하는 임대, 그 다음에 요즘 중요해지는 콘텐츠, 나의 어떤 지식과 경험, 나의 매력 이런 걸 파는 거죠. 그렇죠? 1인 기업가들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플랫폼. 직장인들은 기본이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포지션이 직장 소득, 직장인으로 오랫동안 일한 사람, 직장인들은 사실 다른 걸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부동산 한 채 정도, 뭐 주식 그냥 어느 정도, 조금 그 정도가 대부분이죠. 나는 월급을 주는 사람인가 받는 사람인가? 나는 임대료를 주는 사람인가 받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에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인가? 남들이 만든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인가?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인가? 남이 쓴 글을 소비하는 사람인가? 나는 강의를 하는 사람인가? 강의를 듣는 사람인가? 하나하나 지금 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계속 좀 뒤쪽, 소비자 쪽, 받는 쪽, 뭐 이런 쪽의 입장이라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계속 이쪽 포지션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그쪽 포지션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부자 되려면 이런 거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하고 중요한 거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어떤 생각. 결국 생각이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처음에는 내 몸을 갈아 넣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의 노동과 그 다음에 자본소득을 같이 가져가야 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자산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걸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산을 마련하는 거는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당연히. 특히 요즘 같은 시기. 이게 뭐야? 헬리콥터에서 지금 돈을 막 뿌려대고 있는 시기에 지금 실제로 그래요. 얼마나 많은 돈이 뿌려지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금 실제로 지난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 2008년 금융위기요. 그 이후부터 지금 최근 코로나까지 엄청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M2 통화량 기준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세계의 통화량이 43조 달러였는데 12년 만에 86조 달러로 정확히 2배가 됐어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현금성 통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에 1430조였는데 통화량이 지금 3000조, 2배가 더 넘었죠. 12년 동안에 돈이 2배가 늘어난 거예요. 시중의 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아요. 돈이 2배가 늘어났다는 거는 돈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물가가 2배가 올랐다고 봐도 될까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8년도에 내가 갖고 있는 집 한 채 있었어. 5억이었어. 지금 얼마 해야 정상이란 얘기예요? 10억 해야 정상이란 얘기예요. 12년 전에 5억 하던 게 지금 10억 됐다고 해서 5억 올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주택들이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거와 비슷합니다. 상승률이. 그냥 좀 이렇게 들쑥날쑥할 뿐이지, 이렇게 했을 뿐이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경제를. 우리나라처럼 인플레이션을 중요시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인플레이션만 공부하면 지금 집값 오르는 게 어느 정도 상식적인 건데, 이렇게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같은 시기, 이렇게 돈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기에 현금에만 의존하고 있고 내 노동력에만 의존하고 있다가는 폭망합니다. 자기 노동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헬리콥터를 쫓아다니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한계가 너무 명확한 거지. 근데 자산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헬리콥터에서 떨어지는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그릇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가만히 앉아서도 떨어지는 돈을 다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좋겠죠. 그런 자산을 부지런히 만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합시다.